자, 오늘은 모스펫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쇼 채널에서 일으키는 핫 캐리어 이펙트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이 핫 캐리어라는 것은 에너지가 매우 높은, 즉 일렉트릭 필드에서 형성된 아주 에너지가 높은 핫 캐리어들이 일으키는 현상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쇼 채널하고 관련은 없지만 부가적인 추가 사항으로 우리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채널에 도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 캐리어 이펙트가 무엇인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핫 캐리어라는 것은 에너지가 매우 높은 캐리어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여기 이렇게 모스펫이 있습니다. 소스는 접지되어 있고 게이트와 드레인에 전압이 인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널이 완전히 형성이 돼서 전자가 흐르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에서 이 드레인 단에 일렉트릭 필드를 강화시키면 이 드레인 부분에 공필층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전자와 실리콘 격자점하고 충돌로 인해서 많은 전자와 양공, 쌍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양공과 전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공은 여기 플러스 전압이죠. 따라서 양공은 기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가 접지된 상황이고요. 양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긴 이 전자들은 드레인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이 게이트 옥사이드를 터널링해서 뚫고 게이트로까지 넘어오는 전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옥사이드 층이 얇고 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이러한 핫 일렉트론들이 만들어내는 게이트 전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 흘러가고 있는 전자들이죠. 그러니까 채널 전류를 형성하는 전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 홀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이 홀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홀이. 그러면 마치 여기 N+, 여기 P죠. Pn 접합에서 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죠? 바로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치 않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이 홀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드레인 쪽으로 흘러가지만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전자들이 추가적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생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일렉트론 인젝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 전자들이 게이트 옥사이드 막을 뚫고 게이트 방향으로 통과되는 이러한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게이트 방향으로 전자가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판에 있는 기판 전류를 측정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판 전류라는 것은 홀 전류죠. 그렇지만 우리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자와 양공의 쌍은 항상 같은 수죠. 같은 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양공 기판 전류를 구해보면 우리 대략적으로 핫 캐리어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게이트 전압, 세로축이 substrate curren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을 갖죠. 그 다음에 VDS를 증가시키면 더 커지겠죠. 당연히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다점을 갖고 있죠.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 핫 캐리어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전류 성분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드레인단에서 이제 핫 캐리어들이 형성이 됐죠.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많은 캐리어들이 형성이 됐는데,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자, 일렉트론들을 잡아당기겠죠. 우리 양공은 기판 쪽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그 전압이 증가할수록 계속 전류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호리젠탈을 증가시킵니다. 호리젠탈을 증가시키면 요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VDS 이쪽 호리젠탈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핫 캐리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게이트 전압, 즉 버티컬 쪽의 일렉트릭 필드를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다가 요 지점에서 뭐 수평을 이뤘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맥스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자, 이 VDS보다 이 호리젠탈보다 이 수직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핫 캐리어들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이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포물선 모양,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판 전류를 통해서 핫 캐리어들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핫 캐리어 전류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냅백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스냅백 현상은 바로 이러한 아웃풋 커브에서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돼야 되는데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갑자기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 스냅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기생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채널 방향으로 보면 N 플러스 PN 이러한 BJT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자,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양공과 전자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양공은 기판 방향, 전자는 드레인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양공 때문에 소스와 기판 사이에 전이차를 발생시키죠. 그 전이차는 순방향 전압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이차가 만약에 우리 내부 전이 장벽이 대략 0.6에서 0.7V인데 이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기생 트랜지스터를 턴온 시켜버립니다. 바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턴온 시킨다는 거죠. 기생 트랜지스터를. 그렇게 되면 우리 원래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자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자, 추가로 이 기생 트랜지스터 때문에 전자가 또 추가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추가 전류와 에버런치 과정에서 생성된 전류가 합해져 가지고 급격히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 스냅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채널에 도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채널, 여기 실리콘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요 실리콘 계면, 옥사이드와 실리콘 계면 사이에 이렇게 아주 불순물을 주입해서 이렇게 도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턱 전압이 변하는데, 자, 이거는 공정 프로세스를 나타낸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요. 이게 디스플레이에서는 글라스 위에다가 아모포스 실리콘을 만들고 레이저 결정화를 통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듭니다. 그리고 옥사이드 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 뭐 P타입을 형성한다 해보겠습니다. 자, 보론을 도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옥사이드와 폴리실리콘 계면, 요 계면 근처에 이렇게 얇게 보론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깊이 하면 안 됩니다. 요 계면 근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터닝을 이렇게 하죠. 패터닝을 하고 이제 또 보론을 도핑하면 이제 여기에 소스 드레인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론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 채널 쪽에는 게이트가 막고 있으니까 이 보론 이온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널 도핑한 이 부분만 형성이 되고 이쪽은 이제 P 플러스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PR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소스 드레인을 이렇게 증착하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 TF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채널 도핑에 의해서 어떻게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본 그림이죠. 전압 밀도를 표시해주는 그림이었죠. 메탈, 실리콘 옥사이드, P타입 기판. 자, 일단 억셉터 이온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뭐 편의상 1사분면에 그렸습니다. 원래 4사분면에 그려야 되는데 1사분면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 XDT는 최대 공핍증의 폭이 되겠죠. 자, 원래 이렇게 억셉터 이온들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 얇게 요 계면 근처에 추가로 요만큼 DI만큼 요 까만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만큼 억셉터 이온을 추가로 도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턱 전압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 이온들이 더 늘어난 거죠.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추가로 요만큼 더 늘어났으니 메탈에는 플러스 전압을 더 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VTH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게이트 전압을 더 증가시켜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그 원리를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 DI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 NS-NA 곱하기 여기 XI 요것은 새로 주입된 요거의 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요 깊이까지 주입을 한 겁니다. 이쪽이 X방향이죠. 그러니까 기판으로 쭉 깊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요 DI라는 것은 NS-NA의 요 직사각형 면적 XI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XI는 XDT보다 작아야 됩니다. 충분히 작아야 된다 그랬죠. 요 계면에만 도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DI라는 것은 면전압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적이 아닙니다. 요 면전압 밀도니까 단위 면적당 주입되는 억셉터 불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주입한 양만큼 델타 VTH가 변할 겁니다. 그래서 델타 VTH는 어떻게 쓸 수가 있죠? C옥수분의 QD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된다는 거. 즉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Q의 NS-NA의 XI 그리고 분모의 C옥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 VTHA A는 after B는 before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입 후의 문턱전압은 주입 전의 문턱전압 플러스 요만큼이 추가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 전의 문턱전압은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앞에서 다 배웠죠 이거. 요 구별하기 위해서 B자를 붙였습니다. 플랫밴드 전압 2πfp 그 다음에 C옥수분의 Q&A XDT 구별하기 위해서 B를 붙였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주입 후의 문턱전압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문제를 한번 갖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 N 모스펫 소자가 있다. NA가 10의 16승, 옥사이드 막 두께가 12나노메타, 플랫밴드가 마이너스 1V이다. 문턱 전압이 0.5V가 되도록 채널 도핑 주입량, 그 다음에 주입 깊이를 XI 이꼴 100나노메타까지 확산한다고 할 때 표면에서 단위 최적당 억셉터 농도 NS를 구해보아라. 자, 이번에는 단위 최적당 억셉터 농도를 구해야 되겠네요. DI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NS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C옥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FP 이렇게 되죠? 16승 도핑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DT 최대 공피층의 폭 어떻게 구합니까? QNA분의 이렇게 돼서 이게 2파이 FP가 되니까 4배가 되죠. 그래서 0.3 곱하기 10의 4승, 즉 0.3 마이크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입 전의 문턱 전압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구했죠. 자, 플랫밴드 전압 마이너스 1V, 2파이 FP 요거의 2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VTH가 마이너스 0.139V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입을 해서 문턱 전압이 0.5가 되도록 하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많이 보내야 되겠네요. 문턱 전압이 많이 틀어졌다고 본 겁니다. 자, 0.5V에 맞추고 싶은 겁니다. 뭐 디바이스의 스펙이 0.5V다. 근데 만들면 계속 마이너스 0.139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조절해서 맞춰야 되겠죠. 그럴 때 채널 도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5가 되도록 자, 불순물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자, 주입 후에 문턱 전압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입 전에 문턱 전압은 마이너스 0.139였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입된 양, 요거죠. 요게 델타 VTH의 변화량이 되겠죠. 요거. 그것이 얼마가 되도록? 0.5가 되도록. 그렇죠? 그럼 여기서 DI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면전압 밀도입니다. 면전압 밀도. 그래서 앞에서 구한 요식 DI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NS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NS는 최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24 곱하기 10의 17승 cm per 세제곱. 그러니까 이만큼의 억셉터의 최적 농도가 이 정도 되는 거고, 주입량 할 때는 우리 보통 면전압 밀도로 집어넣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을 할 때는 그때 이 정도로 집어넣으면 이 VTH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N 모스펫이 있다. 이번엔 QSS 프라임으로 표시가 됐네요. 자, 이만큼 있다. 고정 산화막 전하죠. 그리고 알루미늄 게이트. 그렇죠? 알루미늄 게이트는 파이 MS가 0.8이죠. 자, 주입 전에 문턱 전압, 주입 후에 문턱 전압이 0.5V가 되도록. 아까랑 같은 문제죠. 요것만 살짝 바뀐 거죠. 자, C옥수 구했죠. 파이 FP 구했죠. XDTB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주입 플랫밴드 전압도 구해야 되겠죠. 플랫밴드 전압은 자, QSS로 표현한 건 요식이죠. 요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자, C옥수분의 QSS 프라임은 요거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전하니까 우리 요 1.6 곱하기 10에서 19승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28V. 그 다음에 QSG max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나옵니다. 그럼 주입 전의 문턱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요거 다 구했죠. 요거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204. 그럼 주입 후에 문턱 전압이 0.5V가 되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DI는 1.266 곱하기 10의 12승. 여기서는
단위 면적당 농도를 구해라 그랬네요. DI를 구하라는 거니까 1.266 곱하기 12승만큼 도핑할 때 불순물을 억셉터 불순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죠?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면 도너 불순물을 넣으면 됩니다. 도너.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이 채널 도핑은 실제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턱 전압을 디바이스 제품,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출 수 있도록 문턱 전압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널에다가 이렇게 도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모스펫 한 16번 강의를 했나요? 17번을 했나? 대부분 이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고학년으로 가서 배우거나 고급 반도체 물리 또는 산업계에 나가서 현장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면 되고요. 이게 최소한의 바탕이 돼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9장까지는 이제 우리 전자소자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장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광전소자를 할 겁니다. 이 광전소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전지, LED, 레이저 다이오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